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12월 8일 이슈 나도 한마디. 이번 뉴스는 역대급 수주에도 맹모 추는 조선주, 유가가 살아나야 랠리가 온다. 관련된 뉴스인데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분이 한동희 기사님. 간단하게 앞에 좀 읽어보면요. 최근 국내 조선업과 관련해 따라붙은 말들이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던 조선업이 최근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시황에 불이 붙으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어디를 봐도 호재뿐인 내용이지만 주가는 오히려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살아나기 전까지 조선주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부가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 선박 이외의 선종들의 수주가 확대되려면 유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러분들은 그 한국의 조선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우조선해양이 망할 뻔하기도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현대조선에서도 배를 만들기도 하죠. 지구상의 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에서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조선소가 3개나 있어요. 그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네, 이렇게 각자 맡고 있는 비중들은 좀 다르지만 내놓으라 할 만한, 그리고 해운사도 H&M도 꽤 큰 해운사고요. 현대상선이었죠. KSS 해운, 대한해운, 흥하해운, 그리고 저는 어디였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페노션도 이제 벌크선 관련된 운송을 하고 있는 해운업이죠. 해운업과 조선업이 엄청 발달을 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면적과, 물론 경제 규모는 좀 크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큰 조선업들도 있고 해운업들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저는 이거를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환경적인 특성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륙 쪽으로 육로로 운송을 할 수 있는 운송 경로가 없어요. 삼면이 바다이고 육지에 붙어 있긴 하지만 섬 같은 나라인 거죠. 바다로 해외랑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역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아서 지하 자원을 팔아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그거를 제조 가공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해외로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육로로 팔로가 없으니까 무조건 배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대한 기술력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과 해운업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죽했으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가공해갖고 대파는 정유업이 엄청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한국이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고 해운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엄청 크고, 조선업 자체가 많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란 말이죠.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그리고 근로자의 취업률을, 그러니까 국민의 취업률을 높이는 거죠. 그만큼 그 근로를 해야 되는 인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산업이 잘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소득이 분배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을, 그러니까 배를 발주를 넣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배를 발주를 받아서 해외로 물건을 팔아 넘긴다는 얘기는 해외에 있는 달러나 해외 자산을 저희가 이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업종이 조선업이라는 거죠. 여러모로 보나 조선업이 되게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업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탄탄하고, 액화천연가스나 원유 시추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선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시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조선업에 관련된 종목이 엄청 주가가 낮아요. 이게 근데 조선업이 물론 해외 돈도 많이 갖고 오고, 그리고 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 꼭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업종이기도 하지만 배를 만드는데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2년 이상 걸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도 조선업의 수익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꼭 인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저가로도 덤핑으로도 수주를 해야 되고, 덤핑으로 수주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막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산업인 거죠. 이게 앞날을 예측을 잘 해야, 수주도 잘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년, 3년 뒤를 내다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2년, 3년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단기간에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그럼 단기간에 이슈가 되고 단기간에 매출이 막 오르고 유행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업은 조선업의 특성상 움직임이 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맛이 당기지가 않는 거야.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렇게 수주를 많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악재는 악재대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선박 운송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운임이 증가하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으로 인해서 경유를 사용해서 그 배를 엔진을 돌리던 것을 가스를 사용해서 엔진을 돌리면 탄소가 저감이 되는 환경이라고 하니까 배 원료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런 수요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막 올라가고 있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지금 기사에서 보면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서는 원유가 증가해야지만 선박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원유와 관련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친환경과 그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선은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발주가 나갔다고 해요. 왜냐면 중국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낮은 인건비로서 금액을 낮춰서 수주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조선은 좀 기술력이 있는 것,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배를 만든다던가, 이것 되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되게 높고 대신 기술력도 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 수주를 꾸준히 하고 있고, 현재 이 기사에 의해서는 2023년까지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다 찼다. 2023년 이후에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수주를 받는 거죠. 저는 투자를 할 때 망하지 않는 기업, 그렇지만 망하진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돈을 잘 벌어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제 원칙으로 보는데, 조선업은 우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 꾸준히 매출을 올려야 되고 기술력을 앞으로 올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고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쇠빙선이니 원유 시추선이니 뭐 액화천연가스 운송선이니 LNG선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고 우상향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업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기사 댓글에는 원유가, 웃긴 거는 원유 때문에 선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면, 작년에 원유 가격이 적었다가 거의 한 40달러 쪽에 있다가 70달러, 80달러 될 때까지는 왜 그 가격은 안 올라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댓글들이 좀 있네요. 이 기사를 대부분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원유와 관련된 그 조선업에 대한 주가의 향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발전을 이룰 것이고 수주를 계속 받을 것이고 기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선과 중공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기사를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성과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근데 뭐 이렇게 단기간에 뭐 6개월, 3개월 안에 뭐 쇼부를 보겠다 이런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조선은 2년, 3년, 막 4년 막 이렇게 봐야 5년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도 괜찮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또 다른 업종 ETF로
KB스타 200 중공업, KB스타 200 철강 소재, 코덱스 기계 장비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조선과 관련된 ETF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11월 26일 조선과 관련된 리서치 하나금융그룹의 조선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보고서, 유재선 애널리스트와 위경재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하신 조선 관련된 보고서의 그런 그래프와 기사는 한동희 기자님의 기사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몫에 달려 있고요.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해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기사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